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0월 30일 이슈 방담 72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공공부채가 23조 달러에 육박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아마 깜짝 놀라서 까무라칠 것입니다. 미국이 공공부채를 통제하려면 1970년대에 사용했던 고금리 정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로 막대한 공공부채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준 의장 폴 볼커가 20% 이상의 연방 기금 금리를 만들어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통제했습니다. 2020년대 미국에 제2의 볼커가 나타나서 고금리 정책으로 이 엄청난 공공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연 트럼프와 현대 미국 정치인이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국가부채가 23조 달러에 이르렀고 이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양적 완화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중앙은행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번에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급속한 신용팽창의 기간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부도였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예산 적자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지속해서 엄청난 적자를 쌓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지만 이것은 결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의 공공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연방예산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GDP에 정부의 지출이 들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성장이라는 허구를 만드는 다단계 사기임을 시사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치솟는 부채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월가의 민간 부채를 공공부채로 옮겨 놓았습니다. 정부가 장부 외 오프북 거래와 장 외 백도어 거래를 통해서 부실해진 은행들의 부채를 공공부채로 옮겼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채무를 탄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 회계년도 예산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4,400억 달러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되지 않은 추후 보고서 중간 세션 검토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무려 2배를 넘는 8,900억 달러의 부채를 전망했습니다. 2018년 예산적자 예측에 있어서도 이렇게 엄청난 불일치가 구계자 효과인지, 즉 단순한 통계적 현상인지 아니면 무능의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에서도 총 5,260억 달러의 예산적자가 전망되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무려 1조 850억 달러로 수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숫자만은 아닙니다. 워싱턴 정가의 낙관론자들은 적자가 2020년, 즉 내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2026년부터는 비록 작지만 예상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정된 보고서는 수조 달러에 이르는 예산 적자를 예측하면서 이러한 희망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예산 적자가 현재 GDP의 4.4%에서 2028년에는 GDP의 1.4%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는 납득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 적자는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민간의 부채를 공공부채로 옮기면서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이 엄청난 공공부채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뚜렷한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국은 과거에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공공부채를 해결한 힘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직 재무장관 윌리엄 사이먼은 1980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A Time for Action에서 미국이 망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1974년 5월 닉슨 대통령이 그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했고 포드 대통령이 그를 다시 임명해서 그는 1977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먼이 재무장관으로 재임할 때 수십억 달러의 공공부채가 있었고 지금은 수조 달러의 공공부채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중앙은행 즉 연준 의장 폴 볼커가 나타나서 연방기금 금리를 코피가 터지도록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볼커는 민주당 대통령 카터가 임명했으나 공화당 대통령 레이건이 다시 임명할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볼커 연준 의장은 1981년 인플레이션이 13.5%로 정점을 찍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로 치솟는 석유 가격으로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볼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979년 평균 11.2%였던 연방기금 금리를 1981년 6월 20%로 올렸습니다. 그 후 최고금리가 21.5%까지 올랐고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금리가 미국 의회와 대통령으로 하여금 예산 균형을 추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완전성, fiscal integrity와 가격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금리 수준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1970년대 중반 폴 볼커가 금리를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올렸습니다. 이 금리 수준이 미국의 역사상 사상 최고의 금리입니다. 이 그래프는 1790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1970년대 초의 금리 수준이 역사상 가장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아마도 미국이 지금 이 엄청난 부채를 청산하려면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미국의 금리가 천천히 내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예산 적자가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방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세율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공공부채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23조 달러에 이르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공공부채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압도적인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1970년대 재무장관 윌리엄 사이먼이 받은 충격보다 훨씬 더 클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엄청난 공공부채를 해결하려면 금리를 올려서 절제된 예산과 재정적 완전성, fiscal integrity를 추구해야 하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비롯한 2020년대의 워싱턴 정객들이 1970년대의 워싱턴 정객들처럼 20%를 넘나드는 고금리를 정치적으로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